실패 사례입니다. 얼마 전에 아까 제가 그 수도권기능학교 저희 교육생들 500명 넘게 다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 영농조합에 이 수도권 지역의 영농조합이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기농기촌 관련된 영농조합이. 저희 동네가 불광동인데요. 불광동에 가니까 2층에 대문짝만하게 기농기촌 영농조합 무슨 상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많이 하는 게요. 수경대배를 많이 합니다. 모델은 좋습니다. 소득으로 연결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뭘 닮았냐면 기획부동산하고 너무 판박입니다. 이게 잘만 되면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만 이 기획부동산하고 하는 행태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한 분이 전화를 따겠습니다 했더니 제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나 봐요. 어머니 나 기농 안 해? 그러더라고요. 왜 어머니? 했더니 그 뭐 사장이 연락도 안 되고 돈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수도권에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 기획회사들이요. 예전에 이 기획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그 방식을 그대로 기농기촌에 접목을 시켜갖고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제가 교육을 직접 하다 보니까 기농을 하실 때는 검증된 기관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검증이 안 된 기관하고 얘기하실 때는 항상 조심조심을 접근하시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사례를 여기는 말씀드릴 수가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만약에 영농조합에 가입하셨다고 하면 궁금하시다. 그 영농조합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알아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나름의. 이 지도는 꼭 보여드립니다. 제가. 저희 지역의 작물들입니다. 이 책 안에 기본적으로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다 돼 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선택이 되든 작물이 선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유행 작물도 아니고요. 지역의 지역 작물입니다. 전라북도가 그 고창현 이 베리 쪽으로 권장 작물을 삼고 있고요. 이쪽은 천마입니다. 무주에. 장수, 레드 작물, 사과, 여기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권장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이 작물들은 재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가공 공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하실 때는 이게 참 아쉬운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라북도로 오시면 좋겠지만 다른 도로도 가실 건데 타 도에서는 이게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 사무관님한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조사를 연중 한 번씩 합니다. 이 자료 조사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료화하면 좋겠다고. 이게 여러분이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도에 내가 강원도에 가고 싶다. 강원도 주무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가니까 이런 거 있더라. 전라북도 가니까 기농의 집 책자로 만들어서 요파하더라. 여기는 안 하냐 하면 해줍니다.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요구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전라북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가 또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셔야 할 지역의 행정이나 민간 조직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뭐 해줄 거냐가 아닙니다. 해주는 것은 이런 걸 해줘야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요 자료도 저희 지금 저희 책자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이 안에 기본적인 정보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또 내년에 이게 또 바뀝니다. 내용이. 이 자료가 내년에 필요하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배동으로 오시면 저희가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좀 달라질 거고요. 귀농을 하실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마을 사람이 먼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을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이 되면 좋겠지. 귀농하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이 있으면 여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저하고 친한 분이 무주에서 그렇게 귀농을 하셨습니다. 이래 무주에 마을이 있는데 여기다 집을 딱 져놓고요. 군청에 전화한 겁니다. 관정 파주려고. 관정 하나 파는데 한 500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자체가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귀농하신 분 모든 분이 사례가 나오면 그럼 나도 관정 파줘라. 나도 파줘라. 안 파준다고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도 그냥 살짝 마을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일로 가갖고 그리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전라북도 가면 다 해준다더만 관장도 안 파주냐고. 못 파드리는 거죠. 파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필요하면 당신이 마을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땐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껌껌이 안 해준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 안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실 때는 마을로 좀 귀농하시고요. 마을 분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나를 뭐를 도와줄 건가가 아니라 내가 그분들한테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귀농은 벼슬이 아닙니다. 근데 귀농한다고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아예 대놓고 그럽니다.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지역으로. 그러면 그럽니다. 저희 송화진 도지사하고 자기하고 친하다고. 전화하시라고. 저 공무원도 아니고 난 관계없다. 근데 당신 같은 분이 오면 우리 지역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 많이 주는 동네로 가십시오. 그 지역이 어디입니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럼 또 공무원은 다 괴롭겠죠. 네. 이게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귀농한다고 보조 사업이 아까 보신 거 저희가 지금 이 안에도요. 지원 잘 보십시오. 지원되는 게 토탈 얼마인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게 토탈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귀농한다고 지원금 나가는 게. 저는 그 500만 원이 아니라요.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그 이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가를 더 고민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농업인들이 혜택이 한 140가지 정도 됩니다. 의료보험 감면부터 해갖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사업까지 한 140가지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농업인이 아닙니다. 귀농업무, 귀농지원자금,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이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비라고 하면 행정지원과나 이쪽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할 일이 아니죠. 저희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착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것은 좀 오인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고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어떤 데는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예, 맞습니다. 예. 잘 돼 있는 데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전라북도에서 귀농 업무를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고창입니다. 고창은 여러분이 오셨을 때 멘토를 엮어드립니다. 그리고 빈집, 고창구는 어느 정도냐면요. 빈집이 나오면 그 귀농귀촌 협의회가 각 지부라는 건 면 단위입니다. 면 단위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그 빈집을 먼저 잡습니다. 매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귀농인이 오면 그분한테 연결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장소에 고창을 가셨을 때는 빈집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기농인들에게 예비 교육부터 해갖고 정착 교육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게 고창군이고요. 교육으로만 본다고 하면 고창, 순창, 남원 이 정도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착률이 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운봉, 아영 그쪽 예. 지역이요. 예. 그러니까 좀 높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포도가 저기 지역 특화작물 같은데 포도 말고 야채류가 그쪽 특화작물 돼 있는 게 있나 했어요. 지금 운봉에 특화 사업으로 저게 들어갈 겁니다. 고냉지 감자가 들어갈 겁니다. 남원시에서 고냉지 감자를 지금 연구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재배를 운봉에서 몇 농, 5농가 정도 해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범 재배 끝나면 농가 보급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감자가 주 작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추. 예. 고냉지 배추로 해서 많이 그쪽에 생산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배추는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남원, 남원 운봉이라고 해서 그 지리산 입구입니다. 그게 그 분지마을이어가지고 그 재배하기, 작물 재배하기는 참 좋습니다. 예.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교육이 다 끝났더라고요. 예. 받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 방배동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저희도 좀 올해 교육은 한 개수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방배동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사업 설명회, 각 시군 설명회만 하고 있고요. 시군 교육은 지금 완주군께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완주군 거 교육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좀 보실 수 있고요. 교육이 되게 어느 시기에 시작이 되냐면 3월부터 해서 10월 달 이전까지 해서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지금 동합센터 홈페이지 보시면 전국 단위 교육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도 몇 군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센터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육 일정을 보실 수 있고, 저희 전라북도는 현재 남원 하나 남았습니다. 예. 그 농업 쪽 말고 예. 관광 쪽이 제일 발달되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은 농촌관광은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관광 특구 지역이었고 관광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지리산이든 저규산이든 이런 관광 지역이 있었는데, 요즘 농촌에서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의 관광 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치즈가 유명하죠. 그 임실 치즈 마을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렇게 특화시켜서 마을의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그 관광, 문화, 예술을 통합한 그런 그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쪽에 관심 있다면 지역의 그 체험여행마을 사무장이나 이런 데 취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요, 그 빈집 빌려서 지원금 받아서 고친 다음에 네. 계속 쭉 살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아들이 내려오게 됐다, 나가달라고 그런 경우들이 네, 맞습니다. 뻔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게 처음에 임대하실 때 좀 되도록이면 장기 임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1년, 2년 계약들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한 10년 차 정도 10년 계약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계약을 해놓고 들어가면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시골이라고 이제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좀 근데 그건 밟으셔야 합니다. 그 절차는 꼭 밟으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리 정으로 한다 해도요, 절차는 다 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 없으면 저희가 500만 원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실 필요가 있죠. 너무 짧게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걸 알아보실 때 그런 걸 마을 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집 아들은 언제 정도 내려온다는 걸 마을 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 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그냥 무작정 귀농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일정 부분 마을과 이렇게 교류하던 분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집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지금 전화번호는요, 이 책자에 다 있습니다. 1577-3742가 제 전화번호로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사무실 나오면, 이제 주말에는 저한테 전화를 착신으로 걸어놓습니다. 낮 시간대는 사무실에 받지만,
또 필요하시면 제가 명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냥 실무자다 보니까 강의는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하더라도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일하다 느꼈던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일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농촌이 좋아서 농업이 농촌 아까 마을이 희망이라는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최소 단위가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동체가 붕괴되는 게 싫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고요. 지역에는 저희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형태로든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일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예. 농촌유학 예.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조금 더 농촌유학은 네,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서머힐 학교라고 있습니다. 한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농촌유학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 1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농촌유학으로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산촌유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역사가 한 45년 정도 됐고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 15년 됐는데 이 개념은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학교 아니면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보다는 감성이 중요하다. 농촌에서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싶어갖고 아이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좀 케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부모가 그런다고 이사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아이만 시골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시골에 작은 학교를 보내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요. 방과 후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방과 후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농촌유학센터에서 많이들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6년까지. 차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거 운영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싶어갖고 농촌유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지원센터가 있고요. 어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농촌유학 활동가 양성교육을 합니다. 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일종의 홈스테이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홈스테이는 단기 기반이잖아요. 농촌유학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한 학기를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를. 근데 지금 그걸 많이 활성화된 곳이요. 강원도 양양이고요. 경상도 쪽에서는 울진하고 경주 쪽에서 활성화가 돼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완주, 장수 그리고 임실 가장 많이 왜냐면 기농기촌 지원센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있잖아요. 농촌유학 지원센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거 참 잘합니다. 학비가 얼마?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 아니요, 월 100만 원. 하숙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합쳐서 예, 월 100, 예. 시골 학교도 급식이 되나요? 네, 다 됩니다. 그 급식 얘기하니까요. 완주하고 전주 통합 혹시 아시나요? 스토리를 좀 아시나요? 그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하려다가 실패했던 이유가 교육 때문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찬성기로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요. 잘 보시면 전주시가 있고 완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교육 예산이 삭감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통합되면. 교육청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주교육청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원청이. 그럼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주시의 교육 예산이나 완주군의 학생 수는 월등하게 전주시가 많지만 배정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10만 원 갈 거 얘들한테 100만 원 가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봤던 혜택이 와르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싹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시골의 교육 여건이 도시보다 좋습니다. 시골 학교 가보면요, 기자재부터 학교 시설까지 엄청납니다. 요즘 아이들의 공부하기는 가장 최적지고, 강사진들, 방과 후에 강사진들 섭외하는 것도요, 어설픈 사람들 안 데려옵니다. 이제는. 왜냐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전주시에 그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문 닫았잖아요. 네, 닫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군산 쪽에, 미군 쪽에서 있었고, 미군이 있었고, 또 전주시에 프랑스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 없어졌고, 이 군산시는 자체적으로 국제학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편입이 된 것 같아요. 저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없나요? 그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장수에 뭐 집단으로 일본인들이 이주해 온다고 막 소문이 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소문입니다. 예. 지진에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답니다. 장수가. 그러니까 한참 지진 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거죠. 정작 2시간 가까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또 저희 그 방배동에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저기 지금 포스터 기어센터 옆에 작은 기능기초는 전북에서 붙어 있잖아요. 그게 저희 방배동 포스터입니다. 보시고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거기서 또 상담도 가능하고. 항상 계시나요? 저는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요일은? 그건 없습니다. 이게 비정기적이고, 내년에는 일정 기간 월화는 전주에 있고 수목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형식으로 내년은 그렇게 되고요. 올해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알아보고 보내고.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올라오는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